오늘의 탐구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경제학자 보고서나 정부 발표 같은 게 아니라 2026년 2월 1일에 있었던 한 강의의 발췌본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연금 이야기라길래 막 복잡한 수치랑 제도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첫 장부터 공무원 30% 감축 이런 주장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연금 개혁이라고 하면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몇 살 늦추고 이런 식의 좀 기술적인 조정에 초점에 맞춰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논의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좀 비껴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금이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이 무척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은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이 특정 강의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의 의견이나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이런 발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둘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연금하고 정부 조직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주장부터 하는 건지 그 연결고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작은 정부 큰 사회라는 원칙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정부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단순히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도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차량, 각종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비효율 조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연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그로 인한 비효율에서 찾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AI를 활용한 점수제를 언급하는 대목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1시간 안에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솔깃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공공 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영역도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잠재적 부작용 이런 건 자료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자료가 그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주장의 밑바탕에는 현재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이 거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임계점을 넘었다.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30%를 줄여도 정말 필요한 대민 서비스나 정책 기능은 마비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내부 보고 같은 중복 업무가 사라져서 더 효율화될 수 있다는 시각인 거죠. 이 주장이 겨냥하는 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자리와 업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군요. 그리고 이런 비효율을 유지시키는 원인으로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이라는 말이 요즘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은 단순히 공무원 사회에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각 부처나 조직이 자신들의 예산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의 비판이나 감시가 통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들이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연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 자료의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 없이 그냥 내부 논리로만 결정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보험료율 조정 이런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카르텔 구조부터 깨야 한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 조직 슬리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연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회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럼 정부라는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 자료는 시선을 개인에게로 아주 날카롭게 돌립니다. 결국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주장이 바로 살만한 사람은 연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훨씬 더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집도 있고 자산도 있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연금은 단순한 노후 보장 수단을 넘어서 한 개인의 삶의 자세와 존엄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현재의 권리 개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이라서 많은 분들이 내가 평생 낸 돈인데 왜 못 받느냐 이런 논리가 먼저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논리를 넘어서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 들어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할 일이 있느냐? 네. 목적 없이 그저 연금에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동물 같은 삶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와 후손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삶은 신이 될 사람의 삶이다. 이런 극적인 비유까지 사용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연금에 집착하는 건 스스로 자기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되는 셈입니다. 표현이 정말 신랄하네요. 특히 후손을 위한 일은 안 하고 골프나 치면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사후에 말똥 치우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비유는 좀 거칠긴 하지만 그만큼 목적 없는 노년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는 거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기 일을 하는 삶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금을 얼마 받을까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나이에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찾으면 그에 필요한 경제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연금에 의지하는 삶은 스스로 실패한 인생임을 자인하는 것이니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정부와 개인 차원의 변화를 촉구한 다음 이 자료는 논의의 스케일을 인류 전체로 확장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연금 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이 왜 끊이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더군요. 바로 인류가 지식의 시대는 끝냈지만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료가 정의하는 지식과 교육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나 책, 인터넷을 통해 배우는 기존의 정보와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네. 인류는 수천 년간 이 지식을 축적해왔고 이제는 AI와 인터넷 덕분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자료에 따르면 인류는 이 지식을 갖추는 단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교육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 예를 들어 복잡한 사회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세대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법,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펼쳐나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 한마디로 인생을 바르게 운용하는 법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명확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인류가 온갖 지식과 기술로 물질적인 성장은 이룰 만큼 이뤘는데 정작 그 힘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곳곳에서 충돌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진단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연금 문제로 세대 간에 또 정치권에서 싸우는 것도 결국 이런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각자 자기가 배운 지식과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니까 해법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정권이 잘못했다고 끌어내리고 다른 정권을 세워도 그들 역시 자신들의 지식에 기반한 논리로 세상을 고치려 들 뿐 근본적인 화합이나 새로운 출구를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고 국민 전체가 이 새로운 사회교육을 통해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거대한 담론이네요. 개개인의 의식 성장이 결국 연금 문제 같은 사회적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진단 위에서 다시 현실적인 연금 기금 운용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기금 운용의 실태를 거의 눈먼 돈 잔치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먼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외면한 채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식의 임시 방편을 남발한다고 지적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심을 얻고 나면 그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소위 카르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뭔가요?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잘못돼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고 운용 담당자들은 투자에 실패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기금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치적 경제적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쓰이다가 소실되고 있다는 아주 강한 비판이군요.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국제사회에 큰 보험에 맡기자는 제안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국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용도가 높은 국제적인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기금을 위탁받지만 운영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수행합니다. 투자 결정 과정이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엄격한 감시를 받죠.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 정치와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인 셈입니다. 아하,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 거군요. 국내 정치권의 입김이나 특정 산업과의 유착 관계에서 벗어나서 오직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과 수익성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운용하게 만들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다는 논리죠. 네. 국내의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실마리 삼아서 정부 구조 개혁, 개인의 삶의 철학, 인류의 의식 성장, 그리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까지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네. 공무원 30% 감축부터 부유층의 연금 포기, 새로운 사회 교육의 필요성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특히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료는 2040년대가 되면 지금처럼 연금에 의지해 사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시대가 끝난다. 네.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젊을 때 돈을 모아두고 늙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 방식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연금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각자가 어떤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 활동. 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연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고립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돈에서 활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연금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에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연금을 닫을 수 있을까 없을까 10년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바야 차라리 그 10년 동안 자신의 길을 찾는 연구에 몰두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10년간 연금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언가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남은 삶을 연금과 무관하게 만들어줄 그 연구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